저는 현재 상계동에서 35년째 거주하면서 일과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최영희입니다. 노원에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있어서 산을 좋아하는 저는 등산을 자주 하고 거기에서 또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. 근처에 공항 터미널이 있어서 이용하는 데 편리해서 참 좋습니다. 공직생활을 38년 동안 일했습니다. 명퇴가 아닌 정년까지 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고요. 남편의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.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. 그것도 오지 마을이나 섬마을에서 좀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꾸밈 없이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.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을 때 딸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지만은 그곳에서 가까이서 스노우보드 경기를 볼 수 있어서 응원할 수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추웠거든요. 근데 그런 많은 인파들이 그렇게 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. 막 발에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와서 아, 대단한 관심들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그 여행을 잘 못 가고 서투른데 저희 따님이 리더를 하니까 고마움을 그런 때 느껴서 아, 딸을 잘 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좀 오래된 일인데요. 저희 막내 동생의 혼사를 끝나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화가 너무 많이 났고 억울했던 그 감정을 짓누를 수가 없어서 너무 경솔한 행동을 해가지고 문전박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많이 후회하고 너무 경솔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은 키움센터라고 아이유센터가 있는데요. 그곳에서 오후 시간에 제가 아이들 케어하고 간식 준비하고 환경 정화 활동도 하면서 또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움을 얻을 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예,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오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간식도 먹고 보드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학습도 하면서 그렇게 지나고 있다가 또 부모님들이 늦게 귀가했을 때는 그 아이들을 찾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. 제가 작년에는 아이를 학교 앞에 가서 등원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. 그랬는데 그 아이를 처음에는 걔가 꺼려하고 그랬는데 점점 좀 친해지니까 무척무척 좋아했어요. 그럼 저를 막 기다려주고 그래서 학교 앞에 가면 할머니들도 무지 많고 차도 엄청 많아요. 학원차, 태권도차, 미술학원차 이런 차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만나서 가방을 내가 들고 센터까지 오는 일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나중에 방학 때 그 엄마가 너무 나한테 감동을 받았다고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더니 방학 끝날 쯤에 저희한테 꽃다발을 선물을 받아서 아, 이거는 정말 내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매스컴도 통하고 지인의 소개로 저희 집 근처에서 센터가 있어서 알게 되었고요. 봉사활동은 북한산 국립공원이라는 그 시민대학을 마치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. 거기서 이제 견학 가는 일이 있었는데 태안반도로 갔었어요. 그래서 거기 가서
많은 바람이 불고 하니까 거기에 뭐 설치하는 뭐가 있어서 그걸 갈 계획하고 저희는 갔었는데 그날 너무너무 그게 바람이 불고 이래갖고 거기를 저지를 당했어요. 그래서 이제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그냥 돌고만 왔습니다.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올바른 길을 가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지만은 다른 길을 택하다 보면은 복잡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더 느리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건강해야 나의 일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돈, 명예, 권력이 높다 한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. 제가 퇴직 후에 취미로 배우는 게 있었는데요. 그림도 좀 그리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악기를 조금씩은 했었는데 체계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 그거가 기회가 된다면 체계적으로 배워서 어르신들의 재능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. 제가 수채화를 좀 해서 했는데요. 몇 년 전에 노원구청의 2층 강당 그 주변에서 전시회도 2번인가 3번 했고요. 광화문 쪽에 갤러리에서 우리 동기들끼리 또 전시한 적도 있고요. 예. 악기는 또 오카리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오카리나하고 우쿨도 하는데 오카리나도 상계문화예술마당인가? 거기에서 몇 년 전에 또 한번 한 것도 있고 글도 제가 뭐 잘은 못 쓰는데 시간 날 때마다 글을 써서 도봉 문화재단인가 한 적에 글쓰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다가 코로나에 관련된 글과 부모님에 대한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. 그랬더니 뭐 기쁘게도 장려성을 받아서 제가 기쁘게 생각합니다.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전혀 못하는 저한테도 뭔가 이렇게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퇴직하고 나서는 아, 이걸 꼭 하고 싶다.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악기들이 좀 작아요, 오카리나는. 그래서 손에 넣고 가방에 넣고 다니시기도 좋고 그래서 수채화도 다른 건 모르지만 물감으로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영감이라 그럴까? 뭐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조금 써놨다가 기회가 되면 좀 써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. 원래 저기 시골 출신이지만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살았어요. 근데 이제 도시로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노후에는 시골에서 좀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아담하고 예쁜 집을 지어서 텃밭도 키우고 채소도 키우고 꽃밭도 만들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동네의 마을에 어르신들이 쉼터가 되어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. 인생은 방향이다. 올바른 길을 가려면 제대로 제 코스로 천천히 가야 실수 없이 오랫동안 갈 수 있고 다른 길을 택하다 보면은 헛시간을 보내고 또 험난한 길을 갈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다가는 제가 산을 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폐쇄길이라고 써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. 갓길 폐쇄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. 근데 그래서 꾀를 부려서 아, 이 길로 가면 빠르고 빨리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험난한 길이어서 더 나올 수가 없고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관계로 정말 여유 있게 여행 같은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.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딸 아들이 있는데 부모님 밑에 맡기고 제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그런 감정이 있어서 항상 아이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좀 있고 남편한테도 제대로 나의 역할을 못 해가지고 남편이 많이 나를 도와준다고 자기 일을 팽개치고 이렇게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잘해야 그고 남은 기간이만 더 아이들한테 더
모범적인 엄마 또 남편한테는 아내로서의 그런 위치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많습니다.